하나, 둘. 안녕하세요. 정한명입니다. 오늘부터는 십성 공부를 추가해 볼 건데요. 초학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십성의 이제 개념이라든가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이제 십성에서 우리가 조합이 중요해요. 사주에는 8글자가 있는데 한두 개의 십성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식신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식신이 편제를 봤을 때와 정제를 봤을 때, 식신이 정편관을 봤을 때, 식신이 편인 정의를 봤을 때, 식신이 또한 비견과 급제를 봤을 때, 이 10개의 각각의 십성이 10개를 만났을 때의 조합이 생기죠. 그래서 약 100조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조합을 간단 명료하게 개념화해 보자. 그래서 통변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자. 결국에는 십성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고 또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지 중심으로 만약에 이제 십성을 개념화시켜 놓은 것이 격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격국을 월지 중심으로 십성의 조합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격국용신입니다. 그래서 십성 조합을 잘 이해하게 되면 격국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식신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식신은 일간을 뿌리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은 우선 신앙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도 식희신왕이라고 해서 식신은 반드시 신앙을 기뻐하고 신앙을 원합니다. 식신의 에너지가 일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근황할 때 식신의 능력이 배가 되고, 일간이 만약에 근약하거나 또는 신약한 가운데에 식신이 강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식신이 부정적인 작용을 해서 상관보다도 더 좋지 못하게 쓰이고, 또 내가 식신에 이용당하고 식신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어서 힘든 식신을 대적하게 됩니다. 상관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요, 상관성은 사흉신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관성은 일간의 근황을 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상관성은 일단은 인성으로서 상관에 불필요한 그런 도발성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일단 인성을 먼저 쓰지요. 그래서 상관은 상관폐인이라고 해서 인성을 먼저 찾는 거고요. 식신은 오히려 인성을 지나치게 찾다가는 도식이 되거든요. 때문에 식신은 지나치게 식신이 강하게 되면 인성으로서 제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식신은 근황을 먼저 요하는 것이 상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근황해야 식신의 능력이 당연히 배가 되고, 또 내가 근황해야 식신은 시작한다, 내가 또 어떤 벌린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더라도 일간의 엔진이 좋아야 식신으로서 참여가 이루어지겠죠. 장사를 하든 돈을 벌든 또는 어떻게요, 내가 제살해서 힘든 어려운 상황을 개척해내든 일간의 근이 중요하다. 역시 식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편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신을 잘 쓸 때 편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추운데 이렇게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추울 때 이렇게 병화가 좋게 있다고 봅시다. 이런 사주에서 여기에 편인이 있다면은 이 편인 임수가 그죠? 바로 이렇게 식신을 도식해 버리죠. 그럼 한목향량이라서 이 병화를 써야 되는데 병화를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럴 경우는 정말 머리 아프죠. 차차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는 이 편인을 편제로서 제어해서 여기 무토 같은 기운이 있어서 무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편인의 도식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면서 식신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신은 재성을 좋아합니다. 식신은 재를 돕고 재성은 식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제2호식이라는 말이 있죠. 재성으로서 식상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재성으로서 식상을 구한다. 어떻게? 편인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편인의 우울하고 쓸쓸하고 또 어떤 그런 그 박복한 기운이 식신의 명랑건전한 것들을 기운을 해할 때 편제가 제파인을 통해서 인성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다시 식신이 사라지죠. 살아나죠. 그래서 식신은 제를 돕고 제는 식신을 구한다. 그리고 일간이 또 이제 근황해야만이 편인을 일간으로서 이렇게 흡수해서 다시 식신의 에너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간이 근황하다는 것은 식신도 근황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편인이 다소 운에서 와서 식신을 제어하더라도 식신 자체가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신은 항상 위험에 대한 대비죠. 그래서 식신은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일간의 입장에서 무서운 것이 호환마마 같은 관살이죠. 이 살이 일간으로 치고 들어올 때 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편에서 몸을 던져서 막아주는 것이 바로 식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식신 대살 또는 식신 제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신은 관살을 제어하는 능력은 어떤 십성보다도 탁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성에게는 신급으로서 이게 신자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관살, 어렵고 또 전쟁 상황과 같고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제살로 인해서 뚫고 나가는 살을 제어하는 능력이 식신에게는 있죠. 때문에 일간이 강해야만이 미리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준비하고 또 힘든 난제가 겹칠 때에도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내가 그 난제를 치고 나가고 개척해내는 그런 뛰어난 개척 정신이 바로 식신에게 있는데 이 식신을 일간이 받쳐줘야만이 능숙하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신이 이렇게 제사를 잘 하려고 하면은 근황이 필요한데, 뭐 근이 좀 왕하지 않더라도 유력하게만 하면은 또 근이 있기만 하게 되면 제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왕한 사주만이 식신 제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사를 잘 하려 그러면은 당연히 식신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만약에 근약하게 되게 되면 식신이 살을 치고 나가는데 다소 대항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하고 일간은 그 근이 약한데 내가 비겁이 왕해서 식신을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비견과 식신이 연합을 하는 경우죠. 그럼 비견은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인과 공동사업을 한다는 개념이죠. 나는 간목인데 여기도 간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병화가 있어요. 이렇게. 뭐 어떤 의미예요? 같이 손잡고 식신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내가 월지에 이렇게 인목이 다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내 혼자서 얼마든지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겠죠. 혼자서. 하지만 내가 근이 약한 가운데에 비견이 있다면은 그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동사업에 잘 맞고 인성으로서 왕하게 되면 인성은 다시 일간을 향하고 일간이 다시 식신을 향하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라든가 또는 학문성 그리고 어떤 특기 개발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모양새를 띱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식신의 장점을 잘 써서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또 식신이 생재로 해서 돈을 벌거나 식신 제사를 통해 가지고 위권, 그야말로 사회에서 내가 어떤 관살, 좋은 자리를 차고 나가는 이런 그 역할이 되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일간의 근황을 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식기 신왕이다. 식상을 볼 때 가장 먼저 신왕 여부를 살핀다. 다른 거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입장에서 식신은 설기되고 재성은 소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간이 신앙해야 되는데
관성은 꼭 일간이 지나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편인으로서 관살을 살인 상생해도 되고 또 제살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 식신 제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황을 요한다. 자, 오늘은 식신에 대해서 일관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